부엌에 스미는 낯선 온기,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해질 녘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부엌의 나뭇결 위에 길게 누웠다. 한수진 48은 칼끝으로 파의 흰 부분을 리듬처럼 다듬었다. 오래 쓰여 칼자국이 촘촘한 도마에서 마늘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벽시계 초침이 바늘 끝으로 방을 찌르듯 움직일 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재호 씨죠?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함께 들었다. 재호 42는 장바구니를 조금 어색하게 끌어안고 서 있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파를 너무 많이 샀나 봐요. 파는 남아도 괜찮아요. 국도, 볶음도, 장아찌도 다 되니까. 수지는 장바구니에서 채소들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간격을 정리했다. 찬장 문을 여닫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의 약한 불꽃이 틱 하고 붙는 소리가 부엌에 숨을 맞췄다. 오늘은 뭐부터 배워볼까요? 재호가 팔을 걷어붙이며 물었다. 간장으로 조린 고등어, 그리고 간단한 미역국. 칼부터 잡아보세요. 재호는 칼을 잡고 팔을 썰기 시작했다. 첫 칼질에 파가 미끄러져 반달 모양이 삐뚤게 흘렀다. 손가락은 이렇게 말아서 넣고 칼은 내리는 게 아니라 밀어내듯이. 네, 그렇게. 수진의 손이 그의 손등을 살짝 감쌌다. 그 짧은 접촉이 지나가자 부엌의 공기가 반뼘 더 가까워진 듯 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오면, 이상하게 여기 오면 숨이 좀 쉬어져요. 불 위에 서 있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거든요. 끓는 것, 끓어 넘치지 않게 살피는 것, 간 맞추는 것, 그게 다예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다. 마늘이 기름에 스치며 내는 향이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다. 재호가 국자를 들어 올렸지만 손목이 흔들렸다. 잠깐, 그건 내가. 수진이 가까이 다가와 손목을 받쳐주었다. 팔과 팔이 닿은 순간 국자 끝에서 미역이 조심스레 흔들렸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손이 서툴러서. 괜찮아요. 서툰 손이 좋은 맛을 낼 때도 있어요. 창밖에서 늦어름 바람이 스쳤다. 얇은 커튼이 숨 쉬듯 들썩였다. 두 사람의 발끝이 도마 밑에서 살짝 부딪혔다. 아무 말 없이 고등어를 씻어 소금을 뿌리고 생강을 얇게 저며 올렸다. 냄비에서 끓는 소리가 빠르게 올라와 작은 거품들을 연이어 터뜨렸다. 와, 냄새가 집 같네요. 집이요? 네, 이상하죠. 제 집 부엌은 더 넓고 새거인데 여기가 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에 수지는 손을 멈췄다. 한 박자 늦게 재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았다. 그녀는 바닥의 타일 선을 따라 눈길을 내렸다가 다시 불꽃으로 눈을 돌렸다. 국간 좀 볼래요? 네. 재호가 국을 떠서 불편한 자세로 맛을 보려다 뜨거움에 약간 찡그렸다. 반사적으로 수진이 그의 손목을 잡아 국자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국물의 김이 얇은 막처럼 두 사람 사이를 올랐다. 박재호 씨. 네? 집에선 잘 지내요? 글쎄요, 잘 지낸다는 게 뭔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밥 먹고 말 줄고 TV 켜고 잠들고 그 사이에 있는 게 공기인지 침묵인지. 벽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듯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군가랑 같이 먹을 때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찬밥이어도. 잠깐의 침묵. 냄비 뚜껑이 투명한 김으로 서서히 덮였다. 수진이 뚜껑을 조금 열자 증기가 솟구쳐 올라와 그녀의 볼을 스쳤다. 아, 괜찮으세요? 재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옆 얼굴을 손등으로 가렸다. 가까운 숨결. 그의 손등에 김이 매달린 물방울이 매끈하게 붙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마음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창가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부엌을 훑고 지나갔다. 소금과 간장, 생강이 섞인 향기 속에서 말하지 못한 질문들이 뚜껑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는 듯 했다. 이거 불 조금만 줄일게요. 재호가 허리를 숙여 가스를 낮췄다. 응, 그리고 파끝은 조금 남겨둬요. 마지막에 올리면 향이 살아나니까. 알겠습니다. 배우는 대로 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손을 움직였다. 칼은 일정한 박자를 찾아갔고 도마 위에 파가 가지런히 누웠다. 부엌은 다시 요리하는 곳으로 모습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는 불꽃에 젖은 무언가를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맛을 봐요. 수진이 작은 그릇에 국을 떠 건넸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삼켰다. 짠가요? 아니요. 딱 좋아요. 근데 그는 말을 멈추고 웃었다. 이상하네요.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고픈 건지. 수진도 따라 웃었지만 미소 끝이 살짝 떨렸다. 배고픈 건 같이 먹으면 금방 해결돼요. 그런 마음은요? 그건 같이 앉아 오래 씹어야 해요. 급히 삼키면 체하니까. 창밖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가장자리에 노란 테두리를 그렸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고등어 조림의 윤기가 얇은 등뼈를 타고 흘렀고 미역국에서 김이 수면처럼 일렁였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한동안 오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재호가 말했다.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작은 소금통을 그의 쪽으로 밀어두었다. 내일은 무도회가 아니라 야채를 춤추게 하는 날이에요. 당근, 양파, 애호박. 전부 당신 손끝에서 춤을 배우겠죠.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럼 음악은요? 수지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아주 약한 불을 보며 대답했다. 음악은 끓는 소리로 충분해요. 밤이 내려앉을수록 부엌은 따뜻해졌다. 싱크대에 물방울이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접시들이 포개져 고요를 만들었다. 그 고요의 가장자리에서 둘 사이에 남은 것은 말로 다하지 않은 어떤 온기였다. 그날 저녁 부엌은 음식 냄새보다 더 짙은 무언가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조용히 끓고 있었다. 향과 숨, 그리고 빗소리 비가 왔다. 귓바퀴를 긁는 가는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끊임없이 떨어졌다. 부엌 창문에 물방울이 둥글게 맺혔다가 미끄러졌다. 한수지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얇게 다진 마늘을 먼저 다궜다. 마늘이 기름을 만지자 금방 향이 피어올라 방금 전까지의 회색 오후를 밀어냈다. 초인종 소리 대신 오늘은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문을 연 박재호는 비 맞은 우산을 접으며 웃었다. 비 냄새랑 마늘 냄새가 섞이니까 되게 이상하게 좋은데요. 이상하게 좋은 건 좋은 거죠. 오늘 메뉴는요? 김치찌개. 단순하지만 까다로운 맛. 같이 해봐요. 그들은 손을 씻고 물기를 털어냈다. 수진이 김치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자 재호가 칼을 들었다. 두께는 어느 정도로? 너무 가늘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씹으면 김치가 먼저 울고 그 다음에 국물이 따라오도록. 울어요? 네. 재료도 울고 웃어요. 사람이 먹어야 하니까. 칼끝이 도마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다. 창밖의 빗소리와 어지럽게 엮이더니 어느 순간 부엌 안의 유일한 음악이 되었다. 수지는 들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렸다. 향이 달라붙듯 깊어졌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수진이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방향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요? 잘했어요. 짧은 접촉이 지나갔지만 온기는 손목 너머로 한동안 남았다.
그는 웃으며 칼을 내려놓고 김치를 냄비로 옮겼다.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가 차례대로 자리를 찾았다. 고춧가루가 떨어지자 공기 속에 뜨거운 붉은 빛이 번졌다. 물을 어느 정도? 김치가 숨이 잠깐 죽을 만큼. 너무 많이 주면 맛이 흐려져요. 숨이 죽는다. 재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제 집이 그래요. 말도, 눈빛도, 식탁에 앉은 자세도. 숨이 죽은 것처럼. 수지는 순간 눈을 들었다. 창에는 빗방울이 길을 만들어 흘렀다. 찌개는요, 숨이 죽어야 비로소 살아나요. 센 불에서 우르르 끓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때만 강해지면 돼요. 사람도요. 아마도.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냄비에서 작은 거품이 연속으로 터졌다. 수증기가 올라와 안경을 쓰지 않은 그의 속눈썹에 미세한 물기처럼 내려앉았다. 수진이 국자를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불을 줄였다. 맛볼래요? 그녀가 내민 작은 숟가락을 받아든 재호는 서둘러 입술에 대다가 뜨거움에 움찔했다. 아, 뜨겁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수진이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받쳐 숟가락을 내려주었다. 손등과 손등이 겹쳐진 순간 두 사람의 호흡 소리가 가까워졌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죠. 음식 앞에서는 서두르면 쉽게 다쳐요. 사람 앞에서는요? 그건 더 조심해야죠. 부엌의 공기가 미묘하게 기울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낮게 몸을 말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다 불빛에 반사된 스테인리스 냄비 표면으로 시선을 살짝 흘려보냈다. 거기에는 1초쯤 뒤처진 듯한 서로의 모습이 흐린 선으로 겹쳐 있었다. 비가 더 세졌네요. 그렇네요. 여기 있으면 시간 감각이 이상해요. 냄비가 시간을 끓여서 내는 것처럼. 좋은 이상함이면 괜찮아요. 바람이 창틀을 한번 스쳤다. 커튼이 낮게 흔들렸다 멈췄다. 수지는 고춧가루를 아주 조금 더 얹었다. 매운 걸 더 좋아하세요? 달게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오늘은 매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혀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날 만큼만. 그녀가 고춧가루를 올리는 사이 재호가 무심코 허리를 기울여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다. 균형이 순간 무너지며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떨어질 듯 말 듯한 거리, 뜨겁고 매운 향이 호흡의 온도를 올렸다. 수진이 뒤로 물러서려다 손을 미끄러뜨렸고 그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감싸 붙들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의 끝이 얇게 떨렸다. 둘 사이의 공간에 김이 하얀 막처럼 흘렀다. 기름기 어린 붉은 빛이 그 막 사이로 반짝이며 새으며 들었다. 벽식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하고 싶지 않은 말보다 하고 싶은 말이 먼저 혀끝에 닿았다. 박재호 씨. 네. 우린.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에 비가 톡하고 떨어진 것처럼 아주 작게 떨림이 지나갔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소나기에서 천천히 힘을 뺐다. 그러나 손길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서로의 숨결이 먼저 닿아버렸다. 키스는 갑자기 시작됐지만 무례하진 않았다. 스치는 듯 가벼웠다가 한 번 더, 아주 조금 더 길어졌다. 찬장 손잡이가 그녀의 등 뒤에 느껴졌고 그는 그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한 모금만 더 마시면 넘칠 것 같은 잔을 조심하는 사람처럼. 안 돼요. 수진이 먼저 속삭였다. 알아요. 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궜다. 근데 오늘은 제가 잘 안 되네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소리가 낮게 깔리고 냄비에서 보글거림이 다시 규칙을 찾았다. 지금은 맛만 봐요. 배부르게 먹는 건 나중에도 늦지 않아요. 맛만. 그는 웃다가
곧 표정을 거두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의 불과물이 있겠죠. 오늘은 오늘의 온도만 지켜요. 그녀는 국그릇을 2개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밥이 사각 그릇에 담겨왔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불을 줄였고 대파 초록을 한 줌 올렸다. 국물 위에 얇은 초록이 떠올라 빗소리와 어울려 작은 산맥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먼저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조심히요. 아직 뜨거워요. 네. 한 모금 삼키자 재호의 표정이 느리게 풀렸다. 매운데 시원하네요. 울더라도 시원하면 괜찮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웃음이 짧게 머물다 사라지자 또렷한 침묵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무언가 같았다. 식사를 마친 뒤 그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럼 물을 적당히, 세제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거품은 적을수록 깨끗해요. 사람 사이도 거품은 적을수록? 네, 덜 번지고 오래 가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고든 선으로 떨어졌다. 그가 접시를 헹구는 동안 그녀는 젖은 행주로 식탁을 한 번 더 닦았다. 손끝을 따라 남은 온도가 묻어났다. 창밖비는 여전히 내리고 커튼에는 가로등 빛이 옅게 깔렸다. 현관 앞에서 우산을 펼치기 전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일도 올게요. 괜찮다면. 수지는 신발장 위에 올려둔 작은 소금통을 다시 그의 쪽으로 밀었다. 내일은 간을 조금 바꿔볼까요? 너무 짜지 않게,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게. 네, 오늘의 온도, 내일의 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이 툭 하고 펴졌다. 빗소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부엌에는 김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냄비 속 붉은 국물은 여전히 미세한 숨을 쉬고 있었다. 방금 전의 키스가 그 국물 어딘가에 녹아들어 이름 없는 맛으로 남은 듯했다. 수지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완전히 끄고 한 손으로 창문을 조금 더 닫았다. 빗소리가 살짝 멀어졌다. 그리고 그보다 더 천천히 그녀의 가슴 두근거림도 한 칸 내려앉았다. 그러나 완전히 잠들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마치 내일의 간을 기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끓음처럼. 밀가루 위에 남은 흔적 한낮의 해가 부엌창을 통과해 도마와 작업대에 사각형의 빛을 깔았다. 먼지처럼 가벼운 밀가루가 빗줄기 속을 떠다녔다. 한수지는 소금을 약간 섞은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모았다. 손끝이 밀가루를 안쪽으로 접어 올릴 때마다 반죽은 숨을 들이마시듯 매끈해졌다. 오늘은 반죽부터요? 박재호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물었다. 네, 칼국수면을 직접 뽑아볼 거예요. 리듬만 알면 생각보다 쉬워요. 리듬, 손바닥으로 밀고 반으로 접고 다시 밀고 숨이 고르게 오갈 때까지. 재호는 어설픈 자세로 반죽 덩어리를 밀었다. 반죽이 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한쪽이 두툼해졌다. 잠깐요, 힘을 여기서 너무 많이 줬어요. 수진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다. 힘은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숨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에서 은은한 비누향이 났다. 손등에 겹쳐진 온기가 의외로 오래 남았다. 그 온기와 함께 반죽은 균일한 결을 되찾았다. 조금 더 밀어볼까요? 그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은 길게, 얇게. 반죽을 밀대로 길게 뽑아 넓게 폈다. 밀가루가 작업대 위에 하얀 흩날림을 남겼다. 수지는 표면에 가볍게 밀가루를 덧뿌린 뒤 반죽을 접어 칼로 가지런히 썰었다. 얇은 면발이 단정히 누워 있었다. 예쁘네요. 예뻐야 맛도 따라와요. 사람도 그런가요? 글쎄요. 그녀가 웃었다. 예쁜 것만으로는 금방 배고파지죠.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기포가 바닥에서 올라와 수면을 두드리며 잔잔한 북소리를 만들었다. 수지는 썰어둔 애호박과 양파, 표고버섯을 팬에 살짝 볶아 향을 냈다. 재호는 면을 한 줌 집어 들었다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금 넣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물이 격하게 숨을 쉴 때. 물의 끓음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면발이 뜨거운 물속으로 흩어져 내려가며 하얀 선을 그렸다. 면이 물속에서 가볍게 춤추었다. 수지는 거품을 걷어냈다. 국간장을 조금, 소금은 아주 조금. 왜 아주 조금이죠? 오늘은 국물이 아니라 면이 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 재호가 젖은 행주를 집어 작업대에 밀가루를 닦아내려다 멈췄다. 그건 그대로 둬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걸렸다. 왜요? 우리가 뭘 했는지 부엌도 기억할 수 있게. 순간 웃음이 둘 사이를 가볍게 건넜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반죽에 남은 손자국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고요와 빛, 뜨거운 김과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어깨에 올랐다. 면이 적당히 익자 그녀는 채로 건져 찬물에 한번 살짝 헹군 뒤 따끈한 육수에 다시 담갔다. 그릇에 옮겨 담고 볶아둔 채소와 김가루, 참기름을 올렸다. 맛을 볼까요? 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스쳤다. 재호가 한 젓가락 더 입에 넣자 표정이 천천히 풀렸다. 탱탱하네요. 지금이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녀도 한 모금 맛을 보았다. 조금 더 먹으면 좋겠는데 말끝을 맺기도 전에 갑자기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재호가 몸을 숙여 수진의 턱에 묻은 밀가루 한 점을 엄지로 털어냈다. 손끝이 턱선을 가볍게 따라내렸다. 그 작은 접촉이 생각보다 깊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닿고 동시에 벗어났다.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 이동했다. 바람이 없는데 커튼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수진 씨. 네.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싶을까요? 그녀는 답 대신 그의 앞쪽으로 빈 그릇 하나를 더 가져다 놓았다. 면은 더 삶을수록 힘을 잃어요. 적당할 때 건져내야 하죠. 그 적당할 때가 지금일까요?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보았다. 아마도 아니면 아주 조금 뒤. 조심스럽게 그러나 주저없이 재호가 다가왔다. 키스는 처음엔 닿았는지조차 모를 만큼 가벼웠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길었고 세 번째는 숨까지 걸렸다. 그녀가 순간 몸을 물리려 하자 그는 멈췄다. 안 되면 말해요. 지금은 그녀가 숨을 골랐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들이 다시 입술을 맞췄을 때 작업대 위에 밀가루가 미세한 파도처럼 일었다가 내려앉았다. 그녀의 등 뒤로 빛이 번져 둥근 후광처럼 퍼졌다. 재호의 손은 허리선에서 오래 머물렀다. 더 아래로 내려가려는 충동이 잠깐 들었고 그는 그 충동을 조심스럽게 접어 올렸다. 대신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다. 여기서 그가 속삭였다. 여기서 그녀가 따라 속삭였다. 부엌은 갑자기 침실처럼 조용해졌다. 찬장의 금속 손잡이가 피부에 차가운 선으로 닿았다가 곧 천을 베었다. 접시들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흩어졌다. 둘의 그림자는 바닥 타일 위에서 천천히 겹쳤다. 수진 씨. 응. 이 순간만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게 해줘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우리가 나중을 잊을 수 있다면 오늘이 우리 편이 되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깊은 키스가 이어졌다. 숨의 속도가 일정하게 맞춰졌다. 시간은 끓는 물처럼 팽창하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조용히 가라앉았다. 구체적인 말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온도와 압력, 가까움과 멈춤의 리듬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타이머가 멀리서 띠 하고 한 번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린 것처럼 들렸다. 둘은 동시에 아주 조금 떨어졌다. 서로의 눈동자에 반사된 빛이 현실을 불러왔다. 물 넘치겠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다. 네. 그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손을 뻗어 불을 줄였다. 냄비 가장자리에서 작은 거품이 차분히 사라졌다. 부엌은 다시 음식의 공간으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방금 전의 온기가 조리법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수지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다. 잠깐 창문을 열게요. 창을 열자 바깥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왔다. 잔향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물 한 잔을 건넸다. 고마워요. 재호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에 우리가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요? 빠르고 느린 건 같은 시간을 다른 온도로 겪는 일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온도는요? 끓기 직전.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넘치기 직전은 아니었으면 해요. 잠시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인내에 가까운 고요였다. 미안해요. 그가 먼저 말했다. 멈추는 게 어렵네요. 나도 그래요. 그녀가 컵을 씻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불을 줄이는 연습, 다시 드는 연습. 오늘은 줄이는 쪽으로. 현관 쪽에서 바람이 몸을 낮추고 지나갔다. 낮은 발소리 같은 기척이 복도 끝에 스쳤다가 사라졌다. 수지는 잠깐 문 쪽을 바라보았다가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엔 재호가 조심스레 운을 뗐다. 다음엔 첫 숟가락을 더 천천히. 그는 웃음을 머금었다. 네, 첫 숟가락.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눈을 더 자주 마주보기. 그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마주보면 숨기는 게 줄어드니까요. 숨기는 게 줄어들면 덜 아프죠. 나중에 그날 오후 그들은 다시 면을 나눠 먹었다. 같은 그릇이었지만 맛은 방금 전과 달랐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조용했다. 젓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마저 둘 사이의 약속처럼 간결했다. 재호가 돌아갈 채비를 하자. 수지는 문가에 서서 양말 끝을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재호 씨. 그가 돌아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지만 그녀가 아주 작게 웃었다. 여기는 내일도 부엌이에요. 그는 그 말의 뜻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내일 같은 시간. 내일은 불을 더 낮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둘은 서로의 눈을 짧게 마주 보았다. 그 짧음이 이번엔 충분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지는 작업대로 돌아왔다. 밀가루 위에 남은 손가락 자국이 빛에 드러났다. 그녀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천천히 흐르고 냄비의 마지막 김이 얇게 사라졌다. 그녀는 가스레인지의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지 2번 확인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아주 작은 불꽃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무모할 수도 따뜻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필요한 온도였다. 문턱에 선 그림자 오후의 빛이 골목 끝에서 서서히 기울었다. 한수지는 싱크대 옆에 젖은 행주를 접어두고 조용히 찻잔 2개를 말렸다. 손끝에 남은 뜨거움이 내려앉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울림은 불 앞의 작은 끓음을 단숨에 멈추게 하는 소리였다. 문을 열자 단정한 헤어핀과 얇은 트렌치코트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옆집 민경이에요. 혹시 고춧가루를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한 박자 늦게 마음이 따라왔다. 박재호의 아내 민경 40. 아,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수지는 발치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를 재빨리 찬장 뒤로 밀어 넣었다. 설거지대 옆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젓가락을 떼어 서로 다른 자리에 세워두었다. 민경의 시선이 부엌을 곡선처럼 훑었다. 햇빛이 씻은 유리잔에 얇은 테두리를 남겼다. 집이 따뜻하네요. 민경이 말했다. 오늘 햇살이 좋아서요. 혹시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요즘 부엌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가끔요. 회사 끝나고 오면 간단한 것들만. 말 사이로 주전자의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지는 찬장에서 고춧가루를 꺼내 작은 유리병에 담아 건넸다. 고마워요. 같은 동네 살면서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제가 더 인사드려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민경은 짧게 웃었다. 눈꼬리에는 피로가, 미간에는 얇게 접힌 의심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남편 손이 원래 서툴러서요. 칼도 잘 못 잡고, 그래도 요즘은 뭔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부엌은 시간을 천천히 배우는 곳이라서요. 금방 달라지진 않지만 달라지는 건 분명해서. 그렇죠. 민경의 시선이 잠시 싱크대 위 컵받침에 머물렀다. 두 개, 예쁘네요. 손님이 오면 쓰려고 그냥 여기 두었어요. 둘 사이의 말은 예의 바르게 흘렀지만 말 밖의 기류는 잔잔하지 않았다. 민경은 유리병을 손바닥에서 굴리듯 가볍게 돌리고 다시 멈췄다. 그럼 전 이만. 고마웠어요. 천천히 가세요. 문이 닫히자 부엌의 온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수지는 등 뒤로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늦은 박자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이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오늘 괜찮아요? 문자 발신자 재호. 수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써야 할 단어들이 모굴대에 고여 맴돌았다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내려왔다. 오늘은 조금 늦게. 해가 저물고 골목 가로등이 켜질 즈음 문틈 아래로 낯익은 발자국 그림자가 드리웠다. 두드림은 조심스러웠고 대답은 더 조심스러웠다. 들어와요. 문이 닫히자 재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오늘 미안해요. 민경이 갔죠? 응, 고춧가루를 빌려갔어. 알아요. 나한테도 말하더라고요. 당신 집이 따뜻하다고. 둘은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갔다.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불이 켜지고 물이 살짝 끓기 시작했다. 수지는 두 손을 씻고 물기를 털어 수건에 닿는 소리까지 낮췄다. 오늘은 뭘 만들까요? 재호가 먼저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무채나물. 손이 정직한 음식. 정직. 그는 단어를 굴려보다가 얇게 웃었다. 오늘은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네요. 도마 위에 무가 놓이고 칼이 빛을 한번 튕겼다. 수진이 길게 일정하게 채를 치는 동안 재호는 옆에서 소금과 식초, 설탕을 준비했다. 그의 손이 작은 그릇의 모서리를 훑다가 멈췄다. 오늘 당신 많이 떨었죠? 티가 났나? 손이 말해요. 평소보다 절반은 더 느려졌어. 수지는 칼을 내려두고 그를 바라보았다. 불빛과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얇게 겹쳐졌다. 당신은요? 나는 숨을 너무 붙잡고 있었어요. 숨은 붙잡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채에 소금을 살짝 뿌렸다. 무는 금방 물을 내기 시작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 물기를 빼내자 탁자 위에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요. 너무 세게 짜면 부서져요. 사람도? 사람도. 말끝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재호가 수건을 건네고 그녀가 고맙다는 듯 눈웃음을 지었다. 그 짧은 눈빛이 부엌의 조명을 바꿔놓았다. 갑자기 방이 한 톤 낮아지고 숨소리만 또렷해졌다.
수진 씨. 응. 오늘은 나를 밀어내도 돼요. 왜요? 내가 당신을 끌어당기고 싶어서. 말은 정직했고 정직함은 위험했다. 수지는 탁자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만졌다. 나무결이 부드럽게 돌아왔다. 그럼 오늘은 잠깐만 가까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키스는 오래 참은 사람의 인내로 시작되었다. 닿는 시간보다 멈추는 시간이 길었다. 숨을 멈추지 않기 위해 서로의 어깨에 무게를 적당히 나눠 실었다. 그녀의 등 뒤 찬장 손잡이가 차갑게 닿았다가 금세 천을 베었다. 안 돼?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괜찮아. 다만 우리. 그의 손이 허리에서 더 아래로 미끄러지려다 멈췄다. 멈춤은 상처가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다. 대신 그는 그녀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말보다 빨랐지만 선은 말보다 선명했다. 그때 재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짧게 떨렸다. 민경. 늦네. 어디야?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가 먼저 풀어냈다. 수진이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받아요. 지금은 받으세요. 그는 한 발 떨어져 전화를 들었다. 응, 금방 갈게. 회의가 길어졌어. 응. 아니, 지금 나와. 짧은 침묵. 알겠어. 전화를 내려놓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물을 끓이던 작은 냄비에 불을 낮췄다. 거품이 잦아들자 방 안의 긴장도 반칸 내려갔다. 미안해요. 그가 먼저 말했다. 누구에게? 둘 댁에. 그럼 오늘은 우리 숨을 고치는 날로 할까요? 숨을 고치다. 다음에 오래 달리려면 지금은 호흡을 맞춰야 하니까. 재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빛엔 후퇴와 전진이 동시에 있었다. 나 겁나요. 나도. 근데 겁나는 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의 모양일 수도 있죠. 그녀는 무채를 그릇에 담아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깨를 살짝 뿌렸다. 소박한 향이 방을 채웠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가닥 집어 먹었다. 싱거운데 깊어요. 오늘은 그게 맞아요. 식탁에 등을 대고 둘이 나란히 앉았다. 어깨가 아주 가볍게 닿았다.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다가 멀어졌다. 택배 상자가 복도 끝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일상의 자잘한 소음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일은?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일 얘기는 내일 해요. 그래도 한마디만. 응. 내가 다시 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 말하고 들어올게요. 누구에게? 당신에게. 오늘처럼 갑자기 두드리지 않고. 수지는 웃었다. 그 약속은 반죽처럼 접어둘게요. 필요할 때 펴서 쓸 수 있도록.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는 그의 손동작이 평소보다 느렸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그는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수진 씨. 응. 나 오늘 많이 배웠어요. 물을 짜는 법? 그것도. 그리고 멈추는 법. 다시 시작하기 위한 멈춤. 문이 닫힌 뒤 부엌은 한동안 조용했다. 수지는 조리대를 정리하고 찻잔 두 개를 같은 선에 나란히 놓았다. 일부러 겹치지 않게, 그러나 멀지도 않게. 작은 등불만 켜진 부엌은 어둠 속에 길을 만들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떨렸다. 도착했어. 고마워요. 오늘의 숨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밤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다. 낮부터 남아있던 긴장이 창틀을 넘어가듯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녀는 손바닥을 조리대에 올렸다. 나무결이 온도를 되돌려 주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가운데 놓였다. 위험은 여전히 문턱에 서 있었지만
그 문턱 위에 작은 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발을 내딛기 전 한 번 더 숨을 맞추라는 신호처럼. 가스레인지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수지는 부엌 불도 껐다. 어둠 속에서 유리잔이 희미한 선으로 빛났다. 오늘의 온도는 끝났지만 온도의 기억은 천천히 식어갔다. 내일의 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불확실함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조금 살려냈다. 불의 높이와 밤의 길이 작은 파티가 끝났을 때 부엌은 잔향으로 가득했다. 빈 와인병이 둘, 반쯤 비어있는 잔이 셋, 젖은 행주가 개수대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다. 한수지는 손님들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며 살짝 비틀어진 의자 다리를 발끝으로 맞춰두었다.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 집 안에 남은 것은 유리잔이 서로 닿을 때의 맑은 금속성 기억뿐이었다. 도와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박재호가 소매를 다시 걷었다. 손님이에요. 가도 돼요. 오늘은 배우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설거지도 수업이죠. 그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접시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포개고 포크에 이빨이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옮겼다. 물줄기가 그릇을 스우치며 만든 얇은 리본이 싱크대 안에서 풀렸다. 창문을 비집고 들어온 밤바람이 젖은 접시 표면의 물기를 가볍게 떨었다. 오늘 친구분들 다들 좋아 보이셨어요. 오래된 사람들이죠. 서로의 실패를 너무 많이 알아서 오늘 같은 밤이 필요해요. 실패를 너무 많이 알아도 가까울 수 있나요? 그걸 견디면 가까운 거예요. 말끝이 잠깐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수지는 와인 글라스의 입구를 부드럽게 닦으며 웃었다. 아까 민지 언니가 그랬죠. 요즘 부엌이 젊어졌다고. 정말요? 아마도 이 집이 아니라 오는 발걸음이 바뀌어서겠죠. 그가 대답 대신 웃었다. 웃음이 짧고 조용하게 흘렀다. 한쪽 창문이 조금 더 열리며 희미한 밤 공기가 깊숙이 들어왔다. 커튼 가장자리가 등줄기처럼 느리게 흔들렸다. 잠깐 쉬어요. 수지는 앞치마 끈을 풀고 가스레인지 앞에 작은 불을 낮췄다. 불꽃은 한 뼘 줄어들었지만 옹이는 고르게 유지됐다. 와인 조금 남았네요. 재호가 병을 들어 잔에 나눠 담았다. 오늘의 남은 온도. 잔을 부딪히지 않고 눈빛만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와인이 혀에서 천천히 풀릴 때 부엌의 시간은 다시 늘어났다. 테이블 위에 떨어진 빛이 유리잔의 굴곡을 타고 퍼져나가며 둘 사이에 원을 만들었다. 수진 씨. 응. 아까 당신 웃는 거 오래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오래 봐도 돼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의 불을 봐야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바뀌었다. 손등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다가 닿기 직전에 멈췄다. 멈춤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일정한 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오늘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자꾸 길어져요.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할까요? 그럼 말 대신. 그가 조심스럽게 기울었다. 입술이 닿기 전 그녀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입맞춤은 와인처럼 둥글고 두 번째는 약간 더 깊었다. 세 번째에 이르자 부엌의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멀어졌다. 그녀의 어깨에 손이 얹혔다. 무게는 조심스러웠고 방향은 분명했다. 찬장 손잡이가 허리 뒤에 차갑게 스쳤다가 이내 천을 베었다.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응. 넘치면 안 되니까. 넘치지 않게. 천천히. 둘은 동시에 숨을 맞춰 보았다. 숨의 길이가 같아질 때마다 입맞춤은 조금씩 더 길어졌다. 얇은 가운의 매듭이 느슨해졌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묶였다. 그는 손끝으로 매듭의 위치를 확인만 하고 더 이상 당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등을 기다리는 자세로 감싸 안았다. 수진 씨. 응.
오늘은 이 집이 너무 따뜻해요. 온도가 맞춰졌나 봐. 아니요. 내가 당신 온도에 맞춰지고 있어요. 말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는 말끝을 낮춰두었다. 그녀는 웃으며 이 말을 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댔다. 창밖 어둠이 한 겹 더 두꺼워지고 가로등의 노란빛이 커튼 모서리에 얇은 테두리를 놓았다. 부엌 바닥 타일이 작은 물방울을 하나 품었다가 소리 없이 말랐다. 그때 현관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한 번 스쳤다. 누군가 지나가며 난간을 잡는 금속성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둘은 미세하게 몸을 떼며 시선을 교환했다. 약속처럼 불은 한 칸 낮춰졌고 옹기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무서워요? 그가 물었다. 조금. 나도. 근데 지금 이 무서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왜요? 쉽게 뜨거워지면 금방 식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럼 오늘은 오래가는 온도로. 응, 오래가는 온도. 그들은 바닥에 함께 앉아 등만 살짝 붙였다. 잔을 한 번 더 들었다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같은 길이로 내쉬었다. 시간이 둘의 사이에서 얇아졌다가 다시 도톰해졌다. 집에선 요즘 어떤가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밥이 식기 전에 끝나는 대화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긴 밥이 다 식어도 대화가 남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위험하네요. 응. 그래서 조리법이 필요해. 불 조절, 간 맞춤, 멈춤과 다시 시작. 그녀가 일어나 작은 스피커를 켰다. 아주 낮은 재즈가 바닥에서 일어나듯 흘렀다. 그는 그 음악에 박제 맞춰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감싸 쥐었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의 온도가 서로를 재웠다가 깨웠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를 나중에 후회할까요? 후회하더라도 오늘의 온도에는 거짓이 없었으면 해. 그럼 거짓 없이 그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오래. 입술이 닿아 있지 않아도 포옹만으로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듯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났다. 꺼졌다. 그는 보지 않았다. 그녀도 묻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마셨다. 밤이 길어질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이 또렷했다. 그래요. 대신 남겨두자. 내일 들 수 있도록. 남겨둔다? 좋은 말이네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접어 조리대 끝에 올려두었다. 손목에 남은 와인 얼룩을 행주로 닦아냈다. 내가 또 무언가를 배웠어요. 설거지, 멈춤, 그리고 오래가는 온도.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은 내가 먼저 묻지 않을게요. 올 수 있냐고. 대신 당신이 부르면 올게요. 부르면 와요? 항상. 문이 닫히고도 한동안 부엌은 누군가를 품고 있는 듯 따뜻했다. 수지는 남은 잔을 싱크대에 가지런히 세우고 물을 틀었다 껐다. 불을 완전히 내리고 창문을 반쯤 닫았다. 커튼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리고 멈췄다. 테이블 위에는 서로의 손이 지나간 자리, 닦아낸 원형 흔적이 얇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내일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듬이 넘치지 않도록. 오늘 배운 온도를 마음속에 한 번 더 외워두었다. 밤은 조금 더 깊어졌다. 부엌의 시계가 한 칸 움직였다. 불빛은 낮았지만 길을 잃지 않는 정도의 밝기였다. 그녀는 그 정도의 빛을 좋아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차갑지 않게. 오래가는 온도로 오늘 밤을 접었다.
매운 뒤에 남은 맛 아침 빛이 커튼 가장자리에 얇게 걸렸다. 부엌엔 작은 전쟁이 진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반쯤 비어진 와인병, 접힌 냅킨, 물기가 마르다 남긴 잔원. 한수지는 싱크대에 팔꿈치를 걸치고 창밖을 보다가 손바닥으로 조리대의 나뭇결을 한 번 더 쓸었다. 밤새 식은 냄비를 열자 어제 끓이던 국물의 향이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듯 올라왔다. 휴대전화가 조용히 떨렸다. 잠깐 들러도 될까요? 콩나물 사왔어요. 숙취엔 이게 최고라서. 보낸 이재호. 수지는 한동안 답장을 쓰지 않고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잔 두 개의 간격을 조금 더 벌려 놓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단순한 문장을 보냈다. 오세요. 불은 내가 켤게요.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와 함께 콩나물 봉지의 습한 소리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은 늘 좋죠. 잘만 들면. 그는 웃었다. 눈 밑에 얕은 그림자가 있었지만 웃음은 진짜였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자 물이 금세 맑아졌다. 재호가 콩나물을 씻어 건네며 물었다. 어제 너무 길었나요? 길었다기보다 길어질 수 있었죠. 우리는 멈췄고. 응, 어제의 불로는.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말은 잠깐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뚜껑을 반쯤 비스듬히 얹어 김을 빼고 소금을 아주 소극적으로 떨어뜨렸다. 콩나물국은 간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수진이 말했다. 왜요? 시원한 건 절제에서 나오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제, 어제 배운 단어네요. 어제는 멈춤이었고 오늘은 절제. 그는 장난스럽게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내일은 뭐죠? 내일은 내일의 설명이 있을 거예요. 식탁에 그릇을 놓고 마주 앉았다. 김이 얇은 막처럼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첫 숟가락을 삼키고 나서 재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요. 근데 좋아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무게가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침묵이 그릇과 그릇 사이를 메웠다. 바람이 창턱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경은 눈치가 빨라요. 그가 낮게 말했다. 어젯밤 내 표정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은 정직하게 맛을 보는 날로 하죠. 정직하게. 네. 숨기지 않되 과장하지도 않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식탁 가운데에 놓인 소금통을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 손을 잡고 싶어요. 그래요. 그는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무게는 가볍고 옹이는 분명했다. 눈을 마주본 채 오래 있자 말이 줄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금속성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수진이 말을 잇다가 멈췄다. 결정은 오늘 안 해도 돼요. 다만 오늘의 온도만은 우리가 정하는 걸로. 오늘의 온도. 넘치지 않게, 끓이되 태우지 않게. 그는 작게 웃었다. 이상하죠. 오늘 이 국이 어제의 키스보다 더 뜨겁게 느껴져요. 뜨거움은 혀에서만 오지 않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낮고 분명한 소리.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잠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 재호가 중얼거렸다. 수지는 숨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은 열어야죠. 문을 열자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어제의 그 헤어핀 민경이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고춧가루 어제 빌린 거요? 덜 쓰고 돌려드려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잠깐이면 돼요. 현관에 들어선 민경의 시선이 천천히 부엌으로 흘러갔다. 식탁 위에 김 두 개의 그릇, 아직 덜 가신 물기.
그리고 재호. 짧은 순간 세 사람의 시간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가 같은 자리에 멈췄다. 여기 있었네. 민경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응. 재호가 먼저 대답했다. 콩나물국 좀 같이 먹을래? 민경은 한 박자 늦게 웃었다. 향은 좋네요. 세 사람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을 골랐다. 수진이 먼저 나섰다. 앉으실래요? 국이 퍼지기 전에. 민경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비친 부엌의 윤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앉을게요. 세 사람의 그릇이 식탁 위를 재배치했다. 수진은 빈 그릇을 하나 더 꺼내 국을 떠주었다. 숟가락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했다. 콩나물은 숨을 너무 오래 죽이면 안 돼요. 수진이 말했다. 그럼요. 민경이 이어받았다. 살아있으려면 조금은 아삭해야죠. 재호는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세 사람의 손이 각자 다른 속도로 숟가락을 들었다. 첫 모금이 지나간 뒤 민경이 조용히 물었다. 여기 자주 오나요? 재호가 숨을 고르고 답했다. 가끔 요리를 배우러. 요리를. 민경은 요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굴렸다. 맛은 어때? 정직해. 그는 짧게 말했다. 민경은 잔잔히 웃었다. 정직이라 요리에 어울리는 말이네요. 사람에게도요. 수진이 덧붙였다. 민경의 시선이 수진에게 가서 잠시 멈췄다. 정직한 건 좋은데 정직하려면 말이 필요하죠. 방 안의 공기가 가볍게 흔들렸다. 재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말할게. 아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의 불은 내가 켰으니 말도 내가 먼저 할게요.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여긴 부엌이에요. 불을 켜고 끄고 간을 맞추고 넘치면 닦아내는 곳. 저는 어제와 오늘 이 불을 조심해서 쓰고 싶었어요. 민경은 대답하지 않고 그릇 속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김이 천천히 떠오르다 사라졌다. 조심해서 쓰지 못하면요? 그럼 끕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태워서 냄새를 퍼뜨리기 전에. 재호가 손등으로 이마를 훑었다. 내가 둘 다에게. 알아요. 민경이 말을 잘랐다. 근데 지금은 둘 댁에 말하지 말아요. 먼저 나한테.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진 않은데 오늘 아침은 바보로 살게요. 그 대신 오늘의 맛은 내가 기억할 거예요. 내일의 간을 정해야 하니까. 잠깐의 침묵. 바깥 복도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민경이 숟가락을 한 번 더 들어 국을 삼켰다. 그 뒤에야 아주 천천히 웃었다. 시원하네요. 이상하게. 시원하려고 끓인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민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병을 식탁 모서리에 조용히 놓았다. 고마웠어요. 고춧가루 천천히 가요. 오늘은 빨리 걸을게요. 내가 정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현관문이 닫혔다. 동시에 부엌 안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재호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가 손을 모았다 풀었다. 나.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오늘은 불을 아주 낮출 거예요. 끄는 건 아니고? 아니요. 끄면 다시 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는 작게 웃었다. 절제의 수업, 계속이군요. 네. 오래가는 온도를 배우는 중. 그녀는 남은 국을 그릇에 덜어 싱크대에 올려둔 뒤 가스레인지의 불을 더 낮췄다. 불꽃이 작아졌지만 꺼지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어요. 대신 이 국은 남겨둘게요. 내일 데워 먹을 수 있게. 현관문 근처엔 아직 민경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수지는 창문을 반쯤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손등으로 느꼈다. 부엌의 김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때 재호의 휴대전화가 한 번 더 떨렸다.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저녁에 이야기합시다. 집에서. 그는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가야겠네요. 네. 내가? 괜찮아요. 오늘의 맛은 우리도 기억했으니까. 그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두려움과 안도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내일은요? 수지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바람이 들어와 불꽃이 아주 조금 떨렸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일은 내일의 간으로. 문이 닫히고 부엌엔 콩나물국의 남은 향이 가볍게 떠 있었다. 수지는 식탁 가운데에 소금통을 올려두고 그 주변을 둥글게 닦았다. 닦여진 원 안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온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창문 너머로 아침이 조금 더 밝아졌다. 불은 낮았고 길은 보였다. 그리고 그 정도면 오늘을 견딜 만큼 충분했다.